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인력을 철수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이 내일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 5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반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И если не дай бог что произойдет, то Чернобыль, о котором мы все хорошо знаем,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просто детской сказко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존키 뉴질랜드 총리도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뉴질랜드의 개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 당국과 접촉했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당사국들 간 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10일을 기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파견한 데 이어 도쿄 주변에 북한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엄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패트리엄 미사일 배치를 당분간 보류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안에 일본 전역이 포함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극에 달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는 오늘 근로자 전원 철수와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대화를 통한 현 개성공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을 구성하여 북측에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며 북측과의 협의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해 2조 원이 증가한 315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은 12월과 1월분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연결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한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해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200%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채 비율 200% 초과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시정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수요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러엔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후 1시 현재 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해 99.34엔을 기록했으며 이는 연초 대비 15.8%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2009년 4월 13일 달러엔 환율이 100.28엔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달러당 100엔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7조 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규모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인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17조 원 안팎의 추경 편성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2009년 28조 4천억 원 슈퍼 추경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12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 편성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되겠지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상반기 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증세 없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세입 세출을 조정하고 먼저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법인세나 소득세를 개정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적자 국채 발행 이외에 재원 조달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리다 보면 경기 부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본 예산하고 똑같아요. 본 예산하고 똑같아서 본 예산할 때 뭐 구별 심의하고 정책 전체 본회의 정책 질의하고 구별 심의하고 다시 예결위 와서 예결위 심의하고 또 본회의 거치고 절차있잖아요. 보통은 지금까지는 제 추경이면 좀 빨리 했는데 일반적인 추경은 많이 걸려요. 빠르면 한 달, 두 달, 석 달 4월 임시국회가 개원했지만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 경기 진작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지금까지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